조선 후기, 세상이 거칠게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유박해의 칼날은 조용히 살아가던 지식인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 시절 하나의 질문이 조선 지식인의 영혼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배우고 누구를 위해 기록하는가? 이 질문에 몸으로 답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나 그 이름을 바다에 남긴 사내 정약전이었습니다. 정약전은 1758년 6월 6일 한양 북부 종로구 청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명문 남인이었고 할아버지는 예조판서를 지낸 정재원, 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낸 정재륜, 어머니는 해남윤 씨로 역시 사대부 명문이었습니다. 정약전은 그 유명한 실학자 정약용의 맏형으로 형제 중에서도 학문과 인품이 깊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경학에 밝았고 특히 성리학과 천문학, 지리학, 의학, 그리고 천주학까지 두루 연구했습니다. 단순한 학자 이상의 시야를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정약전입니다. 1783년 26세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생원시에 오릅니다. 1789년에는 정조의 지지 아래로 벼슬길에 올라 경기도 암행어사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암행어사 시절의 정약전은 탐관오리를 엄하게 단죄했고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행정의 모순을 깊이 체험합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책들의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관찰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글만 쓰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백성과 부딪히며 배우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갑작스레 바뀌게 됩니다. 1801년 순조 즉위 후 발생한 신유박해,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정약전은 형 정약종, 동생 정약용과 함께 박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특히 정약전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이력이 있어 사형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흑산도 유배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유배는 단순한 정치적 유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전은 그 유배지를 지식의 거점으로 바꾸어냅니다. 흑산도, 전라남도 끝자락의 외딴 섬, 조선에서도 변방 중의 변방이자 중앙 정계와는 단절된 공간, 이곳에 유배된 지식인들은 대개 고독 속에 병을 얻거나 자연 속에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전은 달랐습니다. 그는 갯벌을 걸었습니다. 어민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했고 생선 이름을 물었고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 조선은 바다를 모르고 있다는 것. 둘, 바다는 백성의 삶터라는 것. 셋, 학문은 백성과 함께할 때 살아있다는 것. 그리하여 정약전은 기록을 시작합니다. 흑산도에서 14년 동안 그는 꾸준히 관찰하고 체록하고 정리하며 하나의 위대한 저작을 탄생시킵니다. 그 책이 바로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은 흑산도의 옛 이름이며 어보는 물고기들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책에는 어류 114종, 폐류의 조류 등 30여 종이 수록되어 있고 어종의 명칭, 특징, 서식지, 조리법, 양리 효과까지 놀라운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학문적 언어보다 백성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문어를 낙지로 쓰고 게를 꽃게라 쓰며 해조류에는 미역과 다시마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서양의 박물학처럼 실증과 체험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생물학의 출발이라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자산어보는 단지 어류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약전의 인간학, 철학, 그리고 백성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흑산도의 청년 어부 창대와의 관계는 지식인의 모델을 다시 보게 합니다. 정약전은 창대를 제자로 삼고 그의 입을 통해 어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대를 존중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지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섬의 백성들에게 배운 사람이다. 그의 이 말은 당시 사대부 중심의 학문관의 일침을 놓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 외에도 흑산도지, 우서 등의 책을 남기며 흑산도의 작은 학문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다시 찾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문이 이곳에서 완성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16년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59세. 조선은 그의 죽음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다의 품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지금 정약전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가 개봉되며 그의 삶이 대중에게 알려졌고 학계에서는 자산어보를 한국생물학민속학 언어학의 초석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약전은 실학자라 불릴 수 있는 진정한 현장형 학자였으며 민중과 함께 학문을 구축한 최초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남긴 책 몇 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립된 외딴 섬에서도 지식인의 길을 버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시대가 외면해도 권력이 침묵해도 정약전은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